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이제 뭐 뉴스 같은 것도 딱히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일이 20일이라서 시간이 좀 있죠. 그 전까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때 되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가봐야 아니까, 일단 오늘은 차트 위주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뭐 저희 지난 아이디어 복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지난 아이디어에서 이 주황색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선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단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지지선에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90.5K 구간과 여기죠. 이 구간이 뚫리지만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뭐 95K 말고 91K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저점은 91.53K에서 일단 저점이 나왔고, 그다음 반등이 나온 상태죠. 일단 지금 반등에서는 이렇게 보라색 선을 단기적 저항으로 일단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저항 작용을 하다가 바로 뚫어냈다가 또 리테스트까지 해준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짧은 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보긴 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주었지만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점 생각해야 되고, 이번 주 보면 사실 주봉 상으로 보면 우리는 주봉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현재 위에 MA 7일선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봉 상황으로 본다면은 4일차 양봉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도 이동평균선의 이 MA 21선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구간에서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올랐던 건 좋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요 뭐냐 어디죠? 죄송합니다. 95K 정도까지는 그리고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 시작하는 이 반등 알리는 구간에서도 그렇고, 직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넘어주었고, 지금 있는 어제와 오늘에 나온 이 어제죠. 어제 나온 고점 97.8K, 거의 98K 육박하는 이 가격 또한 여기 12월 27일에 있었던 97.5K를 넘어준 상태. 그러니까 보통 반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 더 올라가냐가 가장 중요한데, HHLH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하이하이, 그러니까 고점이 올라가고 로우하이, 저점이 올라가냐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 더 올라갔고 고점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번에 다시 혹시나 자리를 준다면 95K 정도까지 줄 것 같은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면 저점이 확실하게 올라간 상황이죠. 여기 구간들이 저점이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이 99.5K, 99.96K네요. 요 구간의 고점을 높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 다시 10만 달러 넘냐가 당연히 중요한 핵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10만 달러 넘기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괴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봉 상황으로 본다면은 지금 4일 오른 건 고마운 일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평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냥 횡보를 좀 해주다가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미너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도미너 차트가 확률적으로는 6대4로 내려갈 확률이 여기 더 높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비트보다 알트가 좀 더 지금처럼 조금씩 조금씩 더 잘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6이고, 4는 뭐냐? 4는 이제 다시 오른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혹시나 도미넌스가 갑자기 더 올라버리면, 이 59.3을 넘어버리면 다시 60대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트가 조금씩 힘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신고점을 갈 것처럼 뭔가 차트를 만들어 놨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더 자체가 이 주황색 선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 주황색 선 기준 3,800달러를 넘는다면 이번에는 진짜 신고점을 다시 가는 4,900달러, 5,000달러 이상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솔라나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솔라나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멤버십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솔라나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어진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지울게요.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게, 저항을 받다가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뚫어냈다가 올라서 요 위에 가로선 친 거는 이제 21년도에 있었던 고점
있습니다. 이 최고점, 여기서 쌍고점을 찍고 신고점을 완벽하게 찍지 못하고 저항을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내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 이번에 259.9달러를 찍으면 신고점을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이 나왔던 저점은 지난번에 있었던 저항선의 리테스트를 지지선으로 리테스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간에서 비벼졌다. 현재 구간, 이 구간은 되게 중요한 구간이었다. 라고 봐서 솔라나 차트는 되게 지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도 사실 멤버십의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리플은 딱 요 차트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삼각 수렴 중에 있다. 그래서 현재 수렴이 위에 상단 저항까지 거의 금방 다 온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이번에 한 번에 뚫을지 아니면 맞고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또 뚫어서 이때 뚫을지 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렴 위로 확정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가격대가 사실 리플이 좀 아이러니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3.6달러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2.52달러에서 3.6달러면 42%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일단 사실 뭐 리플 너무 한쪽 방향에 치우쳐 생각을 해서 리플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리플은 약간 리또 속이라고 하잖아요. 리플한테 또 속았다. 근데 도대체 뭘 속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리또스라는 말을 썼었는데 결국에는 올라서 비트 이더 빼고는 웬만하면 고점을 새로 갱신하지는 않았거든요. 만약에 리플이 올라서 우리가 뭐 샀어요. 그러면 떨어졌다 다시 올랐잖아요. 속은 건가요? 리또 속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코인 할 때는 리플이 사실 시총 항상 3위였기 때문에 저는 시총 3위를 가든 아니면 2등인 이더를 한번 터치하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이게 해석의 나름인데 6년 동안 자고 있었던 게 수많은 억가를 당하고 자고 있던 게 시세 분출한 지 이제 3달 차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6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병신 코인이다라고 해도 뭐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나름인데, 그 해석에 뭐 어떤 해석이 맞았냐는 미래의 가격이 사실 대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한쪽 방향에 뭐 오를 거다도 아니고 안 오를 거다도 아니고 어느 한쪽 방향에 치우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차트를 보고 약간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뭐 이더 리플, 솔라나 정도 봤으니까 상위 시총 종목 좀 봤죠. 아, 그리고 룸에는 여러분 항상 뭐 아시다시피 리플을 되게 따라가는, 그냥 리플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리플을 견인해주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룸앤 차트는 뭐 사실 딱히 지금 어떻게 볼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얘도 0.51달러 넘으면은 55달러 넘으면 뭐 리플처럼 좀 올라갈 수 있다. 룸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